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 일선 시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민간위원회와 함께 지속 가능 발전에 필요한 첫 번째 행정계획으로 중장기 인구정책을 선정했고 그 검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위기에서 출발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고민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행정계획 검토 대상을 선정해서 해당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수시가 첫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행정계획은 중장기 인구정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가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 계속 매년 3,0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 고령화라든지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먼저 지속 가능성과 가장 관련이 있다 싶어서 그걸 좀 선정을 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여수시의 중장기 인구정책에 대한 각종 성과 지표를 평가해 가장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인구정책 이외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 행정계획들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빈집정비와 도시재생 전략, 4차 산업혁명 촉진, 신산업 육성, 장사시설 수급 등 6건의 행정계획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인구 중장기 계획 위에도 뭐 빈집이라든지 도시재생, 자전거 활용 이런 관련 중장기 계획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 중간 보고까지는 된 계획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이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회로 삼아 시군의 정책을 하나씩 바꾸고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광양에 개장한 공중하강 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위험 신호에 광양시가 나서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 망덕지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입니다. 체험객이 강한 바람에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안전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구조합니다. 이 공중하강 체험시설은 탑승 장비를 회수하는 2개 라인이 수면 3m가량의 높이까지 길게 늘어지는 처짐 현상이 최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양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은 업체 측은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과 섬유질 케이블 코어의 특성상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공중하강 체험시설의 운영 방식을 두고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비 이상이나 운용 미숙 등 자그마한 문제 하나로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요. 광양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안전한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를 6월 안에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케이블 처짐 현상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망덕포구 일원의 풍속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가 왔을 때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바람에 대한 관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망덕지구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중체험 하강시설 섬진강 별빛스카이. 운영 시작 3개월 만에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위험 신호들에 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캠핑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19 이후 캠핑이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캠핑 장비가 다 갖춰진 곳에서 즐기는 이른바 글램핑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보성과 고흥 사이 등량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글램핑장입니다. 확 트인 전망에 바로 뒤에는 유채꽃밭과 오봉산 등산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습니다. 모든 캠핑 기구가 갖춰져 있어 편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고급스러운 캠핑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으셔서 사모님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애기들이랑 놀리고 왔어요. 고흥의 또 다른 글램핑장. 숯불 위에 각종 해산물과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직접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해야 하는 캠핑과 달리 편리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보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시설이 되게 좋아요. 다른 데 비해서. 제가 카라반, 캠핑, 글램핑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그나마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캠핑 이용객은 500만 명. 캠핑 시 선호하는 숙박 유형은 일반 텐트 다음으로 글램핑이 많습니다. 전국 캠핑장 수는 4,000곳이 넘었고 전남에서도 240여 곳이 있습니다. 멀리서 태국에서도 찾아주셨고 또 가까이서도 오시지만은 이곳에서 정말 좋은 휴식을 취하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코로나19 기간 급격하게 오른 캠핑 열기로 자연 속에서 손쉽게 즐기는 글램핑장이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 3분의 2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정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추경심사에서 국회 자료를 보면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979건이며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는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전남 동부권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어제부터 동부청사에서 전세 사기 법률, 행정 상담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공공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 경실련은 어제 성명을 통해 공공자원화 시설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 사업에 비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다 시설 투자로 인한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정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시설 투자비나 운영비 부담 문제 등으로 순천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시민단체의 환경 감시 활동도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재정 사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거나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 골프장 소식 MBC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외부 단체 도움 없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파크 골프장도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순군이 직접 운영하는 한 파크 골프장. 지난해 64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화순 파크 골프장은 총 87홀로 구성돼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만여 제곱미터에 대규모로 조성되다 보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3월까지 방문객은 2만 7천여 명, 일평균 55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용 방법은 사전 온라인 접수, 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도 따로 받습니다. 국민들은 가까우니까 7시에 여기가 개장을 하는데 6시 반부터 와서 저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구조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료를 내는 외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외지 분들은 8,000원을 받고 지역 상품권 4,000원 약 50%를 돌려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경제에서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올해 상반기 파크 골프장이 외부인으로부터 거둔 입장료는 모두 2억여 원. 그중 절반인 1억 원 이상이 이용객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 겁니다. 지난 3월 한 달에는 전체 매출 1억 1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이러한 성공의 비결을 파크골프장의 규모와 풍경, 또 완전 직영을 꼽았습니다. 화순 파크골프장에 투입된 인원은 공무직 8명과 기간제 근로자 14명 등 모두 22명. 예약부터 매표, 관리, 규정 제정까지 모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단체에다 주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건강과 그리고 행복 추구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관리 편의를 이유로 협회와 함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상황. 말뿐인 직영 상태에서 여러 문제들도 도출되는 가운데 화순 파크골프장은 이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연구실에서 설계된 친환경 선박 기술이 이제는 바다 위에서 실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남항이 기술 개발과 실증을 아우르는 친환경 선박 기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술은 설계로 시작되지만 현장 시험 없이는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포 남항이 친환경 선박 기술을 실제 바다 위에서 검증하는 실증의 전초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420톤급 전기 추진 차도선, 고정 배터리와 차량형 배터리를 동시 장착한 이 선박은 시험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승용차 20대, 승객 120명을 태우고 왕복 2시간을 오직 전기만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800kWh의 배터리를 2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 동일한 공간 안에 최대 3MWh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면 8시간 운항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증 선박은 배터리와 연료전지, 이중 연료 엔진을 동시에 탑재해 다양한 친환경 대체 연료를 비교 실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해상 테스트 베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을 적용한 수소 연료 기반의 레저 선박도 내년 진수 목표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30메가와트급 초대형 전기 추진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시험 시설도 들어섭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의 실증 기반도 목포 대양산단의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남항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는 신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단지가 될 것입니다. 올해 말에는 남항 연구지원 인프라가 완공되며 선박 해양플랜트 연구소의 친환경 연료추진 연구센터가 이곳으로 이전합니다. 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UST의 그린 모빌리티 석박사 과정도 내년부터 목포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기술 개발과 실증, 선박 건조까지 목포 남항이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계 불황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관련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용안정과 R&D, 공정 개선 등 3개 분야에 걸쳐 화학공정 플랜트 유지보수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